예, 구독자 1,000만 명 이상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죠. 쯔양이 소속사 대표였던 전 남자친구에게 4년 동안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쯔양은 법률 대리인들과 함께 방송에 나와서 이 문제로 형사 고소도 진행한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사건의 배경과 진행 상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편 마약 투약과 대리 처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에게 마약류를 전달하는 등 사건에 연루된 이들이 총 2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인기 유튜버 쯔양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쯔양 하면 먹방 유튜브 중에서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1,000만 구독자를 달성하기도 했는데 이 쯔양의 고백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아온 소위 말하는 그 먹방이라고 하죠. 음식을 많이 그리고 이제 맛있게 먹는 그런 개인 방송을 진행한 유튜버인데요. 좀 충격적인 사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늘 밝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간혹 가다가 영상을 보다 보면 팔 같은 부위에 멍이 들어있는 모습들이 또 종종 포착이 됐었다고 합니다. 손가락에 붕대를 감고 있는다거나 아니면 팔목 쪽에 파스를 붙이고 있는 모습도 눈에 띄어서 사람들이 어디 다친 것이냐 이런 댓글이 달리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네. 충격적인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이자 이 유튜브에 대한 그 소속사 대표였던 이 해당 가해자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4년 동안 상습적으로 이 쯔양에 대해서 폭행이라던가 폭언, 협박 등을 일삼아 왔으며 이에 따라서 사실 유튜브 운영으로 인해서 굉장히 막대한 수익이 발생할 것을 누구나 좀 쉽게 예측이 가능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 이런 수익 배분 비율도 이제 오히려 이 가해자 측이 7, 이제 쯔양에게 3 이런 식으로 좀 공정하지 못하게 배분하고 이마저도 착복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아왔다 이런 사실을 또 본인이 직접 밝히게 되면서요. 많은 분들이 좀 충격적이다 이런 반응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자료 화면으로도 보여드렸는데요. 우선은 눈길을 끈 점이 방송에 변호인들과 함께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증거들을 좀 봤을 때 폭행 상황 등 음성, 사진 공개가 있었잖아요. 증거 능력 어디까지일까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지금 쯔양 씨의 변호인들의 또 주장에 따르면 굉장히 오랜 기간 이런 폭력에 좀 노출되어 왔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물론 이제 조금 더 수사기관의 어떤 판단들도 개입될 필요가 있어 보이지만 현재까지 이제 쯔양 씨 측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요. 사진 자료 같은 것들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폭행을 당해왔던 그 흔적들, 그 폭행 현장 사진들을 좀 공개한 부분이 있고요. 통화 녹취 같은 부분도 등장을 했는데 굉장히 그 수위가 높아서 많은 분들이 또 충격적이다라는 반응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좀 안타까운 지점은 어쨌든 한때는 이제 남자친구였던 그런 관계였는데 이 쯔양 씨를 압박하는 과정, 협박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물을 놓고서도 내가 이걸 공개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협박까지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 상황, 어쨌든 폭행 상황에 대한 이런 부분이라던가 통화 녹취록 이런 부분들이 좀 최대한 많이 좀 공개를 하는 것도 본인의 피해 상황을 좀 충실하게 소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쯔양이 최근에 이제 고소를 2차례나 진행했다는 사실도 확인이 됐는데 그런데 이 시청자 이해를 위한 부분일 것 같아요. 사건이 종결 처리가 됐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고소도 이미 진행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지금 가해자로 지목된 전 남자친구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서 이와 관련해서 당사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공소권 없음, 그러니까 처벌이나 수사를 받아야 하는 그 당사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절차가 진행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소권이 없음으로 이제 종료가 되면서 이와 같이 추가적인 어떤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건이었잖아요. 형사 고소권은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는데 민사 쪽으로는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실 참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어떤 데이트 폭력 때문에 벌어진 어떤 형사적인 문제, 폭력, 폭행, 협박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부분도 함께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이 쯔양 씨가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리고 이제 광고비로도 굉장히 막대한 부를 쌓았을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했는데 이 쯔양 씨의 발표에 따르면은 당시에 모든 이런 그런 금전
금전적인 이익을 이 가해자로 지목된 이 남성이 모두 가져가게 되면서 예. 본인은 이렇게 먹방 방송을 할 때 필요한 치킨 같은 걸 주문한 돈도 없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밝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금전적으로 착복을 당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또한 유튜브가 굉장히 잘 되면서 이 유튜브 소속사를 직접 이 가해자가 차림으로써 그 부분에 있어도 이득을 취했는데 그렇다면은 뭐 찌양 씨의 전속 계약 해지 같은 부분은 이제 해당 회사와의 관계에서 어쨌든 논해볼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네. 이제 민사적인 청구가 남아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보자면은 일단 당사자가 사망하게 되면 피고가 사망하면은 잠깐 중지가 될 수는 있지만 이제 상속인들이 있게 되면은 소송을 또 이어서 소송 수개가 또 가능한 상황이라 예. 이제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양 씨가 어떤 식으로 추가적으로 더 회복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또 변호인과 함께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쯔양 사건 좀 짚어봤고요. 네. 다음은 이제 충격을 주고 있는 스포츠계 소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 상습 투약 그리고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 사건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연루된 이들이 2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좀 짚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을 충격에 빠뜨렸었죠. 오재원 이제 야구 선수, 전직 야구 선수가 굉장히 다량의 어떤 마약을 어쨌든 투약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실 불거진 문제가 본인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같은 팀 소속 선수들, 뭐 후배들이나 심지어 본인이 운영하던 아카데미 학부모들 네. 어떻게 보자면은 오재원 선수에게 좀 싫은 소리라던가 아니면 강하게 어떤 본인이 이걸 원치 않는다는 걸 주장할 수 없는 그런 대상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마약류라고 불리는 그런 물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당하게 마취를 할 때라던가 아니면 치료 목적, 진통제의 목적으로 처방을 받아서는 사용을 할 수 있는 물질이지만 의사의 처방 없이 혹은 처방이 있더라도 용량을 초과해서 사용하면 문제가 되는 그런 물질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이런 뭐 수면제라던가 아니면 마취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계속해서 처방을 받으면은 당연히 어떤 수사선상의 대상에 오르게 되니까 이 29명이나 되는 이런 주변인들에게 상습적으로 대리 처방, 그러니까 나 대신 이런 수면제라던가 이런 부분을 처방 받아달라 그리고 갖다 달라 이런 식의 부탁을 함으로써 실제로 다수가 이런 불법적인 대리 처방에 가담한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임주혜 변호사께서 짚어주신 대로 이 놀라웠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 대리 처방을 해준 인물 중에서 뭐 선수는 차치하고 오 씨가 운영하던 야구 아카데미의 수강생 학부모도 있었다는 점인데 사실 각자마다 뭐 이해관계에 따라서 대리 처방을 해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뭐 그 이유를 떠나서 대리 처방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정확히 짚어주신 것처럼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어쨌든 참작할 만한 그런 사유들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그 말을 어기기 어려운 특히 어떻게 보자면 굉장히 엄격한 선후배 관계가 존재할 수 그렇죠. 있는 그런 스포츠 업계에서 같은 팀의 어떤 까마득한 후배 선수에게 대리 처방을 받아달라 이렇게 부탁한 쪽, 그러니까 오재원 선수 측이 훨씬 더 불법성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하거나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는 있는데 네. 이제 이렇게 대리 처방이라는 문제는요. 이거를 의뢰한 쪽, 그러니까 대리 처방 받아달라고 부탁한 쪽도 문제지만 결과적으로 불법적으로 어쨌든 해당 병원을 속이고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필요하지 않는 약물을 마치 본인이 쓸 것처럼 의사들을 속이고 병원을 속이고 처방을 받아서 이걸 오재원 선수에게 건넨 이쪽도 사실 동일하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대리 처방을 부탁한 쪽이나 대리 처방을 실행한 쪽 모두 불법성을 띠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렇게 대리 처방을 해주게 되면 이 역시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하고 해당 약물의 종류에 따라 최대 5년 내지 10년까지도 징역형 선고도 가능한 중범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고 안일하게 생각한다거나 부탁을 받았으니까 이 정도 한두 번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리 처방을 부탁한 사람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한 사람 둘 다 문제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래도 가장 큰 책임은 오재원 선수에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대리 처방을 요구한 지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중 처벌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을 보자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 실제로 본인이 불법 투약한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대리 처방을 부탁을 하는 듯 예. 여러 가지 불법적인 요소들을 오재원 선수에게 좀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리 처방은 나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대리 처방을 승낙한 상대방에게도 큰
불편 그리고 큰 법적인 책임을 지우게 되는 행동이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다수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는 것 자체, 그래서 이 사람들 역시도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게 했다는 것이 사실 비난 가능성이 전 매우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대리 처방을 부탁했다는 것 자체가 뭐 하나하나가 더 형량을 높인다 이렇게 평가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양형이나 이 구형을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죄질이 좋지 못한 쪽으로, 그런 쪽으로 좀 반영될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김호중 씨의 첫 재판이 어제 있었습니다. 눈길을 끌었던 부분이 뭐냐면 역시 김 씨가 다리 한쪽을 좀 이렇게 절면서 등장을 한 건데 사고 전에 비틀대던 모습이 담겼던 CCTV가 공개되고 나니까 이제 이게 취해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걸음걸이가 그렇다 주장을 해왔고 또 검찰에 출석할 때도 그 절면서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이기 위해서 의도성이 있었다는 행위였다라는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다리를 절뚝이는 모습이 왜 이렇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냐면은 처음에 김호중 씨가 이 사건이 초기에 불거졌을 때 음주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CCTV가 공개가 되었는데 김호중 씨가 좀 비틀거리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근데 이에 대한 해명으로서 김호중 씨가 본인이 원래 걸음걸이가 좀 뭐 비틀거린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원래 예. 다리가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음주 사실을 시인하게 되면서 네. 이 부분도 혹시 이제 좀 진실을 왜곡한 것이 아니냐 이런 또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밝히는 것처럼 평소에 이제 다리가 좀 아픈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고 물론 지금 꽤 오랜 시간 지금 어쨌든 수감 생활을 이어오다 보니 뭐 건강이 악화된다거나 뭐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뭐 아픈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조차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것도 좀 의도적인 계산된 행동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지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재판 시간도 좀 살펴보면 어제 이제 2시 반에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43분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13분 만에 끝난 건데 왜 이렇게 좀 빨리 끝났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주목도가 높은 사건이었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워낙 또 적용된 혐의도 많다 보니까 재판 시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보통의 그런 음주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13분보다 더 짧게 재판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자면은 하나하나 사건은 모두 중요하지만 네. 음주 사건은 단순한 구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음주를 했느냐, 그랬을 때 음주를 했다 이렇게 시인하고 나면은 사실상 뭐 양형에 있어서의 고려 요소 정도를 빼고 나면은 치열하게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재판 시간만 갖고 놀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관계자들, 뭐 본부장이라던가 해당 소속사의 관계자들은 지금 공소 사실에 대해서 모두 인정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다른 이유들, 뭐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고 아직 사건 기록을 다 못지 못했다 그런 등의 이유로 다음 기일까지 본인의 어떤 공소 사실에 대한 인정을 미뤄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원래 첫 재판이 이게 이렇게까지 짧다는 것은 뭐 다툼의 여지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일단 아직 너무 초기 단계고 김호중 씨가 변호인도 교체하고 하면서 좀 충실하게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 이런 입장을 표하면서 좀 네. 짧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 지금 많은 분들이 자꾸 말을 바꿨던 모습이라던가 인정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좀 더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기 때문에 좀 신속한 재판 진행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살필 게 많은 건지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는 그렇죠. 차차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짧게 만나보겠습니다. 친형 부부와 법적 다툼을 이어오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 씨가 어제였습니다. 형 부부의 재판에 직접 출석을 해서 증언을 했고 주목되는 거는 박수홍 씨가 자청해서 증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이유일까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 사건이 사실 이제 얼마 전 이 헌법재판소에서 친족 상도례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도 있었죠. 이제 그만큼 많은 어떤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건데 그랬었죠. 박수홍 씨가 이제 2심 이 형에 대한 횡령 사건의 2심 재판부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예. 사건 간단히 살펴보자면은 박수홍 씨 측에서는 이 형 부부가 본인이 이 수십 년 동안 일해온 이 돈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연애 기획사를 세워서 이 자금을 횡령하고 이 박수홍
박수홍 씨 개인의 돈도 횡령했다 이런 점을 주장을 했는데 1심에서 사실 박수홍 씨 기대에는 못 미치는 판결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형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가 되었고요. 1심에서는 형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이 선고가 되었는데 이 인정한 횡령의 그 액수가 20억 원 정도로요. 박수홍 씨 개인 돈에 대한 횡령은 인정을 하지 않았고 그 박수홍 씨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회사, 박수홍 씨 매니지먼트 회사로부터 이 두 개의 회사로부터 자금을 횡령했다 이런 부분만 인정을 해서 징역 2년이 선고가 되었는데 이번 2심 재판에서 사실상 이제 박수홍 씨가 최대한 많은 부분 어떤 형과 형수의 그런 횡령 혐의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 네. 증인 출석까지 좀 자처하면서도 좀 많은 증거들을 제출하려는 그런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많은 증거들을 내비치기 위해서 직접 출석을 했다 말씀해 주셨는데 세무사 자금 보고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을 했고요. 이 내 돈을 횡령해서 43억 원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런 증거 자료들 해당 재판에 이제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게 결국 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그 증거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데 이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쨌든 긴 시간 동안 이루어져 왔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모든 자금의 흐름이 다 명확하게 소명되기는 어렵지만 이제 박수홍 씨의 주장은 이 형네 부부가 구입한 부동산을 이 과연 형의 수입만으로 구입할 수 있는가 이 점에 좀 초점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수홍 씨 개인 돈이라던가 회사 돈을 횡령하지 않고는 40억 원이 넘는 부동산에 이 형 부부가 취득할 수 없었다. 그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제 형네 부부의 재산을 관리를 했던 그런 세무사의 자료 같은 부분들을 확보를 해서 그들의 돈만으로는 이런 부동산 취득이 어려웠다. 이런 점을 좀 입증하기 위한 시도로 보이고요. 이 2심에서 박수홍 씨가 추가적으로 이런 횡령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기 위해서 굉장히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증인 출석 자청한 박수홍 씨, 법정에서 무슨 얘기했을까 궁금해지는데 작심 발언들을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불법 횡령금을 지키기 위해서 혈육도 마녀 사냥당하게 하는 게 바로 저들이다. 이렇게 엄벌을 원한다고 토로를 했고 아까 말씀하셨던 친족 상돌의 헌재 결정도 언급을 했는데 이런 박 씨 어제 그 증언들이 항소인 결과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까 궁금해지는 부분 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박수홍 씨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명확한 입장을 낸 것이라고 한다면 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이 가족이라는 점을 악용해서 예. 금전적으로 이렇게 막대한 불이익을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점을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족 상도례의 그런 헌법재판소에 대한 그 불합치 판결과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본인도 이 가족 간의 송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참 참담한 심정일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본인이 이렇게 나서고 있다. 이 소송에 내가 모든 것을 투입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2심 재판이 한참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박수홍 씨가 어느 정도 입증을 할 수 있을지 이 횡령 금액은 어느 선까지 인정될지 좀 귀추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오늘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